여러분, 요즘 세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으르렁대고 러시아까지 끼어들어 한반도 주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잡한 판 한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미국이 공식 문서에 한국을 칭찬하고 중국이 한국을 신경 쓰고 러시아까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처음엔 북한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이 언제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1953년입니다. 치매기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맺은 약속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변변한 해군도 없었고 공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한미동맹의 탄생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었죠. 동맹의 적은 북한이었고 동맹이 지키는 공간은 한반도였습니다. 이게 수십 년간의 상식이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강해졌습니다. 혹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앞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군사력도 미군을 빼고 보면 북한이 우리를 앞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980년을 전후로 남북한의 체제 경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북한은 거꾸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북한은 뒤를 봐주는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북한은 지금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지금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력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입니다. 북한은 180위에서 200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력 규모만 보면 북한이 128만 명이라고 떠들지만 실제 전투 능력으로 따지면 우리 군이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방위산업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을 충분히 막아낼 능력이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세계 최강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가 70년 만에 미국에게 칭찬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미국의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예전처럼 세계를 혼자 다 지켜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냉전 시절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절이 지났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힘이 분산되고 있고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혼자 다 하기가 벅차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 줄여서 NSS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미국은 이제 두 가지에만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첫째는 북미와 남미, 그린란드를 포함한 서반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미국 본토 주변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대만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왜 대만을 지키느냐고요? NSS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대만에는 세계 반도체의 핵심 거점인 TSMC가 있고 대만 근처로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가르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미국의 답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라. 이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점잖게 말했어요.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표현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돈 내서 너희 나라를 지켜라. 우리는 더 이상 돈 쓰지 않겠다고요. 말하는 방식은 달라도 결국 메시지는 같습니다. 각 나라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 NDS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제 한국이 맡으라고요. 미국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군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인정한 거예요. 한국은 충분히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주한미군은 이제 뭘 하느냐고요? 바로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을 막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미 해군 참모총장이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핵 잠수함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놀랍게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때 이라크 파병을 하면서 한국군이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고 한미동맹의 범위가 한반도 밖으로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던 시대에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시대로의 전환이 그때 씨앗을 뿌린 겁니다. 서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서해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중국 군용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때 한국 측에서 한미 훈련을 잠깐 연기하거나 조정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국과의 훈련 대신에 동해에서 일본과 B-52 폭격기 훈련을 해버렸습니다. 보통은 한두 대 오는 폭격기를 무려 4대씩이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찰기를 내려보냈고 우리 공군기도 뜨고 일본도 긴장했죠. 그러면서 서해 쪽에서는 오산 기지에 있는 F-16이 출격했는데 이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가까이 접근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중국 군용기가 올라왔고 두 나라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우리한테 한마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황당합니다. 주한미군 측에서는 우리가 사과한 적 없다고 발뺌을 한 거예요. 지금도 양쪽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한반도가 미중러 대결의 중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큰 그림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B-52로 훈련하니까 러시아가 내려왔죠. 서해에서는 미군 F-16이 뜨니까 중국이 맞섰습니다. 한반도 하나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한반도가 그만큼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무시하는 나라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미국의 속내가 다 나옵니다.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를 올려놓고 장문의 글을 썼는데요. 중국이 이른바 제1도련선,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선 안쪽을 자기 세력권으로 만들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 안쪽에 주한미군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담을 쌓으려 해도 그 담 안에 주한미군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한반도를 절대 포기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베이징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기지에서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 불과 1000km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주한미군이 위험하다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수도 코앞 1000km에 미군이 있는 겁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기억하십니까?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하자 미국이 핵전쟁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구도입니다. 주한미군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해 대치 사건에서 주한미군이 우리한테 사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이제 필요하면 언제든지 서해에서 중국과 대치할 겁니다. 중동에 위기가 생기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중동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 중동 사태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이 중동으로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카드를 꺼내면 주한미군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딱 붙어서 북한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중동 가라면 가고 서해에서 중국 견제하라면 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전략적으로 유연한 부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현실이 됐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의 안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과거 동맹의 추억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강대국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 스스로 북한을 막을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미국도 인정했듯이 한국군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 힘을 더욱 키워나가야 해요. 둘째, 가장 중요한 건 핵 억제력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우리도 미국의 해구산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주한미군을 여기저기 쓰더라도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때는 반드시 미국이 우리 편에 서준다는 약속을 더욱 단단하게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나라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12.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2경제대국 군사력 5위권 나라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라면 험난한 국제정세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